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8, 90년대 AC 밀란은 이른바 밀란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리는 팀을 구축하고 사키이즘이라 불리는 전술을 세계에 퍼뜨리며 이탈리아 축구와 유럽 축구 역사에 불멸로 남을 왕조를 구축하였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하여 8, 90년대의 지배자였던 AC 밀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0년대 중반 세리에 A는 대격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영입 금지령을 폐지한 이후 점차 리그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던 세리에 A는 1984-85 시즌 유러피언컵 결승전에서 유벤투스가 리버풀을 꺾고 우승을 하면서 완전히 부활하게 됩니다. 당시 해이제 3사로 인하여 잉글랜드 풋볼리그가 몰락하면서 세리에 A는 그 반사의 이익을 제대로 누렸고 1986년 월드컵에서 전설을 써내려간 마라도나가 나폴리를 이끌고 또 한 번 역사를 써내려가며 세리에 A는 그야말로 대격변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AC 밀란은 좀처럼 그러한 세리에 A의 격변에서 동떨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카테나치오의 창시자였던 네레오 로코의 시대 이후 AC 밀란은 투토네로 스캔들에 휘말려 세리에 B로 강등당하고 이후 어찌어찌 승격하였지만 1980-82 시즌에 실력으로 강등을 당하는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다시 승격한 뒤에 어느 정도 팀을 수습하여 UEFA컵에 진출할 만큼의 실력을 키우기는 했지만 세리에 A의 정상을 노릴 만큼의 힘은 부족한 상황이었고 심지어 재정마저도 파탄나서 자칫하면 팀이 파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렇게 커다란 위기에 몰린 AC 밀란에게 구세주가 등장하니 그 인물은 바로 베를루스코니였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팀의 부채를 갚아주고 AC 밀란의 회생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베를루스코니의 지원을 바탕으로 AC 밀란은 부활의 날갯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를루스코니는 팀을 인수할 당시에 팀을 지휘하던 감독 리드 올름을 첫 시즌에는 지지했지만 충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지 않자 리드 올름을 자르고 한 감독을 초빙하니 그 감독이 바로 아리고 사키였습니다. 당시 아리고 사키 감독은 2부 리그의 파르마를 지도하고 있었기에 꽤나 논란이 되었는데 베를루스코니가 아리고 사키를 선임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데에는 1986-87 시즌 아리고 사키의 파르마가 AC 밀란을 상대로 3전 2승 1무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AC 밀란을 코파 이탈리아에서 탈락시켜버렸기 때문이었죠. 아리고 사키 감독이 부임할 당시 세리에 A는 불세출의 축구 영웅 마라도나에게 지배되고 있었는데 아리고 사키 감독은 마라도나를 AC 밀란으로 데려올 수 없다면 마라도나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사키이즘이라고 불리는 압박 축구를 AC 밀란에게 적용시키게 됩니다. 아리고 사키의 지휘하에 AC 밀란은 1987-88 시즌 마라도나가 이끄는 나폴리를 누르고 리그 우승을 달성하였고 본격적으로 전성기의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1988-89 시즌 리그에서는 인테르에게 밀려 우승에 실패했지만 유러피언컵에서 AC 밀란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해당 시즌 여러 팀들을 꺾고 유러피언컵 상황에 오른 AC 밀란은 당시 독수리 오용제를 앞세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했는데 AC 밀란은 1차전에서는 무승부를 거두었지만 2차전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5대0으로 대파하며 축구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죠.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결승에 올라선 AC 밀란은 슈테아우아를 상대하게 되었고 슈테아우아마저도 4대0으로 대파하며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1989-90 시즌 유러피언컵에 참전한 AC 밀란은 해당 대회에서도 훌륭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여러 강팀들을 꺾으며 결승까지 올랐었고 결승전에서 벤피카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유러피언컵 2연패를 달성하였죠. 이 시기에 AC 밀란은 도요타컵으로 개편된 인터컨티넨탈컵에서도 각각 아틀레티코 나시오넬과 클루브 올림피아를 격파하며 2연속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니 AC 밀란은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팀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포스를 발사하던 AC 밀란은 탑독의 위치에서 여러 경쟁자들의 도전을 받으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국내 리그에서는 인테르와 나폴리, 삼프도리아 등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아 리그 우승컵을 내주었고 도요타컵에서는 남미 최강팀이었던 상파울루에게 패했으며 이즈음에 챔피언스 리그로 개편되는 유러피언컵에서는 마르세유에게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AC 밀란은 마르세유와 깊은 악연이 생기게 되죠. 1990-91 시즌 AC 밀란은 마르세유와 맞붙은 유러피언컵 파양전에서 경기 운영 부실을 문제 삼아 경기를 보이콧했다가 몰수패를 당하고 한 시즌 UEFA 주간대회 출전 정지라는 사후 징계를 받은 것도 모자라 1992-93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마르세유와 격돌을 했지만 1대0으로 패하여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죠. 물론 그렇게 안팎에서 거센 도전을 받았다고는 해도 AC 밀란은 강력했습니다. 아리고 사키 감독 이후 후임으로 부임했던 파비오 카펠로 감독의 지휘 아래 1991-92 시즌 세리에 A에서 무패 우승을 일궈내는 쾌거를 이뤄냈을 정도로 AC 밀란은 건재함을 드러내고 있었죠.
하지만 1993-94 시즌 AC 밀란은 레이카르트의 이탈과 반바스텐의 시즌 아웃, 그 외 득점원의 부재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이게 되고 그러한 AC 밀란에게 챔피언스 리그에서 도전장을 던진 팀이 나타나니 바로 요한 크루이프의 드림팀 바르셀로나였습니다. 당시 요한 크루이프의 지휘하에 크루이프이즘을 앞세워 급격히 성장하며 1991-92 시즌 유러피언컵 우승을 차지해냈던 바르셀로나는 호마리오를 영입하며 그 전력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했을 당시보다 강력해진 상황이었고 공격력을 상실한 탓에 수비에 치중되어 있던 AC 밀란과는 대비되는 공격적인 스타일의 경기를 보여주었죠. 이 때문에 AC 밀란과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맞붙자 축구계의 대다수 인사들은 AC 밀란을 지는 해 바르셀로나를 뜨는 해에 비유하며 바르셀로나가 AC 밀란을 누르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는 평을 받았고 요한 크루이프 감독 역시 AC 밀란을 얕잡아보는 태도를 취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AC 밀란은 수비가 강점이었는데 당시 수비의 핵이었던 바레시와 코스타 크루타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결장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AC 밀란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드림팀 바르셀로나를 4대0으로 완파하며 그들의 꿈을 산산조각 내고 악몽을 안겨주었습니다. AC 밀란은 바르셀로나를 짓밟고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시대의 지배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세계에 각인시켰고 AC 밀란에게 도전장을 던졌던 바르셀로나는 이후 AC 밀란보다도 더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죠. 밀란 제너레이션 1기 전성기의 대표적인 멤버로는 반바스텐, 레이카르트, 굴리트, 바레시, 코스타 크루타, 타소티, 말디니, 도나도니, 안첼로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선수들이 더 있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네요. 일명 오렌지 삼총사라고 불렸던 반바스텐과 레이카르트, 굴리트 가운데 반바스텐은 축구 역사에 손꼽히는 공격수로 무려 3회의 발롱도르를 수상한 선수였고 레이카르트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하나였으며 굴리트는 발롱도르를 수상한 축구 역사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였습니다. 또한 바레시와 코스타 쿠르타, 타소티, 말디니는 AC 밀란에서 최소 17년에서 최대 25년 정도를 헌신하며 숨막힐 듯한 밑장 수비를 구해낸 이들이었고 특히 바레시와 말디니는 각각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센터백과 레프트백으로 꼽히는 선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도나도니는 당시 오렌지 삼총사와 더불어 공격을 이끌던 산시로의 빛이라는 별칭을 지닌 윙어였고 안첼로티는 중원의 사령관으로 큰 활약을 했던 선수였습니다. 안첼로티의 경우는 향후 밀란 제너레이션 2기를 이끄는 감독으로서도 큰 공헌을 하게 되죠. 1994-95 시즌 AC 밀란은 다시 한번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올라서며 건재함을 보여주는 듯 보였지만 이번에는 결국 새로운 강자들의 도전을 버텨야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AC 밀란을 지배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팀은 아약스와 유벤투스가 있었는데 아약스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AC 밀란을 꺾으며 유럽의 왕좌를 차지하여 했고 유벤투스는 세리에 A에서 AC 밀란의 리그 우승컵을 빼앗았습니다. 특히 유벤투스는 이 시기에 급격하게 성장하여 매우 강력한 전력을 구축하였는데 1995-96 시즌 유벤투스는 아약스를 꺾으며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였고 1996-97 시즌과 1997-98 시즌에는 비록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모두 결승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자국 리그에서는 4-3-1-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와 AC 밀란의 사키이즘을 카운터치면서 리그 우승을 연달아 차지해 AC 밀란으로부터 세리에 A의 탑독 자리를 빼앗아 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아약스와 유벤투스의 거센 도전에 밀린 AC 밀란은 시대의 지배자 자리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었고 밀란 제너레이션 1기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약스와 유벤투스의 거센 도전을 받아 유럽의 왕좌에서 밀려난 AC 밀란이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뤘을 뿐 세리에 A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AC 밀란은 세브첸코와 피를로, 가투소, 네스타 등을 비롯한 여러 선수들을 영입하며 팀의 전력을 다시금 보강하였고 그리 멀지 않은 2000년대 초반에 밀란 제너레이션 2기의 출범을 알리면서 전성기를 달리게 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